나 근데 너무 웃겨. 마케팅팀 뭐해? 이 주제로 잡아놓고 사실 이 제품으로 저한테 광고 제안이 왔었어. 도라이야. 내가 광고 거절해놓고 마케팅팀 뭐해? 너무나도 죄송한.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품력은 정말 좋은데 아직까지 덜 유명해서 아쉬운 후니언 빅진템 모음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 이 영상 이후로 그 브랜드들의 대표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쿵 해보고요.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피부 칭찬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했던 저만의 시크릿 베이스 루틴까지 알차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니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영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라네즈 크림 스킨 세라펩타이드 리파이너.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 이 템 같은 경우는 따끈따끈한 신상템입니다. 제가 11월부터 꾸준하게 테스트를 해오고 있었는데 진짜 이 제품은 유명템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가 뚜렷하게 있어요. 아무래도 라네즈가 신상 제품이 자주 출시되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마케팅을 막 강력하게 푸시하는 제품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크림스킨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한정적으로 푸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요번에 쓰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리뉴얼이 되면서 더 가벼워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부 타입 분들이 쓰기에 더욱더 적합해지게 출시가 됐고 얘가 보습력이 짱 좋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얘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뭐 세럼이라든지 앰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확 줄인 다음에 크림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사계절템으로 활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리필도 따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별도로. 그래갖고 저도 리필로 구매해가지고 채워서 쓸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피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역대급으로 피부 성수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 성수기에 한 몫을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피부 컨디션을 위해서 그리고 얘를 1단계로 해주면은 화잘먹도 챙길 수가 있는 그런 템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니스프리 블랙티유스 인핸싱 앰플. 얘도 이니스프리의 유명템이죠. 후니언님 오늘 덜 유명한 거라고 안 하셨나요?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사용해볼게요. 근데 얘는 진짜 그래요. 이게 약간 갈색병 거기 브랜드가 생각이 나죠. 그거 저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진짜 가성비 오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품력이 미쳤어요. 저는 또 진정 처돌이기 때문에 진정 앰플만 한가득 사용을 한다고 말이죠. 근데 피부가 이렇게 또 좋아진 뒤에 열심히 또 사용을 해봤거든요. 요 블랙티도. 근데 안색 개선이 진짜 미쳤고요. 피부가 환해지는 게 확연하게 느껴져요. 지금 보시면은 저 반 정도 사용을 했잖아요. 요거는 꾸준템.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용해줄 템입니다. 완전 쫀쫀하게 잡아주고요. 얘는 나이트 케어용으로도 좋지만 수부지분들이 데일리로 쓰기에도 너무나도 좋고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고 쫀쫀해지는 영양감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근데 영양감 있는 이란 단어가 또 우리한테는 살짝 거부감 있게 트러블 피부분들 문제 아시죠? 영양감? 여드름 올라온다. 요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얘는 아니요. 피부 고민 없이 진짜 요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들이 꼭 써봐야 돼요. 그리고 뭔가 얘 타겟층이라고 하면은 살짝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에게 맞춰진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이건 20대 초반부터 저와 같은 30대, 40대, 50대까지 사용해야 되는 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부모님께 선물해 주셔도 진짜 최고예요. 내돈내산 해가지고 재구매까지 이어지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100%, 200% 재구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니스프리는 이 제품을 조금 한정적이게 마케팅을 하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하게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예쁘지만 요거 좀 연령대 있어 보여 했던 친구들 아니야. 요건 써보세요. 피부 컨디션 미칩니다 진짜. 이렇게 쫀쫀한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간단한 썰 하나 또 풀어볼게요. 이런 것도 친구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기획이 덜 유명해서 속상한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고 또 강력하게 마케팅팀 뭐해? 당장 요거 대표템으로 만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조금은 무서운 키워드를 잡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브랜드랑 너무나도 죄송하다. 이제 광고 협업을 하던 중에 기획안이라는 걸 작성을 하잖아요. 그때 아니 요 브랜드는 진짜 제품들이 다 기가 막히게 좋은데 마케팅을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는 이건데 마케팅에 조금 이렇게 또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를 담당자님들께서 보시고는 조금 속상하셨나봐요. 살짝 언짢으셨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삭제해주세요 요청을 받았었거든요. 내가 경솔했다. 너무 경솔했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 브랜드의 장점을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팀 직원분들의 그 노고를 제가 조금 무시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뭔가 기획을 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강력하고 자극적인 그런 것들도 좋지만 모든 분들의 그런 노력들을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선정하려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도 죄송한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크림을 사용할 건데요. 제가 오늘 이 루틴은 유럽 여행 가서 정말 피부 칭찬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루틴이랑 상당히 흡사하거든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제품이 아니긴 하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바이오더마의 아토담 인텐시브 밤입니다. 캐리어에 얘를 넣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홀리카 크림, 얘가 또 쫀쫀하잖아. 얘도 더 유명해져야 돼, 솔직히.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고 수분감 가득하면서 제가 공병 벌써 4개 비웠잖아요. 상당히 쫀쫀하게 화잘먹 느낌으로 수부지분들이 사랑할 만한 그런 제형인데요. 저 보습 크림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나 근데 너무 웃겨. 마케팅팀 뭐해? 이 주제로 잡아놓고 사실 이 제품으로 저한테 광고 제안이 왔었어. 야, 또라이야. 내가 광고 거절해놓고 마케팅팀 뭐해? 너무나도 죄송한 광고 거절템인데 또 추천해. 또 이런 또라이. 여튼 보습크림을 제가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막 미쳤어요. 근데 얘는 오늘 양 조절을 조금 해서 사용을 해줄게요. 왜냐면 라네즈 크림 스킨이랑 얘를 같이 사용하면은 풍부한 수분감이 뚫고 나와서 매트 파데를 발라도 은은하게 광이 돌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줄게요. 이 보습크림이 무엇보다 좋은 거든요. 요렇게 보습감이 진짜 쩔거든요. 지금도 느껴지시죠? 수분감보다는 보습감이 좋아요. 그래서 속건조도 해결해주면서 우리의 피부를 조금 더 탄탄하게 고정시켜주는 느낌이 있는데 얘 진짜 좋아. 겉돌지 않고 흡수도 빠르고요. 무엇보다 대용량이라서 좋은 것 같은데 얘가 저는 이렇게 대용량만 출시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용량의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랑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바디랑 페이스랑 같이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걸로 같이 겸용해서 써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감이 뭔가 산뜻해요. 이런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는 산뜻하진 않은데 깔끔하다? 보습크림 특유의 답답함 없고요. 피부에 밀착감 있게 이 수분을 꽁꽁꽁 가두는 느낌이라서 근데 피부가 굉장히 매끈하고 깔끔한 느낌이라 일정 때문에 저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얘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니까 우리 또 바이오더마 담당자분들께서 요거는 훈이 언니랑 마케팅 기가 막히게 해봐야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는데 내가 거절해버렸네? 어쩔 수가 없어. 제가 모든 광고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카테고리의 제품은 되도록 피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느껴지시죠? 이 소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니까요, 스킨케어가. 완전 좋아.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얘야 뭐 너무 유명하니까 빠르게 그냥 바를게요. 얘는 사실 그 덜 유명한 템은 아니고요.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선크림을 꼭 사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르는 겁니다. 나이 드니까 막 케어도 케어인데 요런 피부를 덜 늙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쏙쏙쏙 찾아가지고 케어해주는 것 같아요. 그니까 피부 리즈 찾아왔잖아. 그래 어서 오고. 에스쁘아 프로텔라 파운데이션 비글로우 뉴 클래스. 저는 22호 페탈 컬러입니다. 뜨거워서라 follow me. 드디어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네요. 진짜 이거 제가 유럽 여행 있는 내내 사용했거든요. 이 윤광 미쳤어요. 에스쁘아는 얘를 진짜 메인으로 밀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되잖아요. 또 칠레 마스크. 그래서 요 템은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또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마켓하고 싶어요 라고 언급도 드렸잖아요. 진짜 그 정도로 찐이에요. 사실 스케줄이 저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연락은 하나도 없었지만 나도 뭐 일정 몰라. 그치만 제가 마켓을 못하더라도 얘는 진짜 친구들 꼭 써보세요. 특히 그 기획 세트로 팔았던 거 그때 제가 써봤어야 되는데 진짜 죄송해요. 그 에스쁘아 뉴클래스 걔랑 수정 화장했을 때 진짜 기깔나더라고요. 제가 유럽 여행 때 그렇게 했거든요. 누가 보면 유럽 여행 한 1년 갔다 온 줄. 제가 막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피부 칭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진짜 찐으로 매일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이드 분들도 저 알아봐 주시고 멀리서부터 훈이 언님 피부가 너무 반짝거리고 예뻐가지고 훈이 언님과 한눈에 알아봤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가이드분은 제가 훈이 언닌 것도 모르시는데 근데 어떻게 남자가 피부가 이렇게 어머 반짝반짝하니 너무 예뻐요 막 요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컨텐츠 하나 나왔다 친구들한테 바로 알려줘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죠. 요거는 필리밀리 스파츌러거든요. 이렇게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라서 굉장히 균일하게 잘 펴발려요. 퍼프는 요 클리오 더듀 쿠션에 있는 퍼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양 조절을 굉장히 잘해주는 퍼프이기 때문에 진짜 잘 발리고, 이 파운데이션 특유의 이 제형을 그대로 살려주는 퍼프예요. 특히나 퍼프가 약간 제형을 망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합이 안 좋았을 때. 근데 이 뉴클래스랑 클리오 퍼프랑 궁합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 봐. 스파츌러 이거는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사용해도 쉽게 쓸 수가 있다니까. 미쳤다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요? 제가 정말 많은 파운데이션을 지금까지 써봤지만 얘 진짜 물건입니다. 저 촉촉한 파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저의 파데 기준은 파데란 자고로 살짝 쫀쫀하게 잡아주면서 밀착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얘는 얇으면서 촉촉하면서 밀착력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투명한 광채 진짜 눈물나게 예뻐. 그래서 유럽에서 메이크업 하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그다음에 이쪽도 반대쪽도 쓱쓱쓱 이렇게 발려. 어렵지가 않아. 근데 또 피부가 제가 워낙에 요즘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훈이언님 피부라서 파데가 예쁘게 먹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이럴 때 아니요 친구들, 모든 분들이 써도 이렇게 예뻐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을 제가 다른 분들이 쓰는 거는 못 봤거든요. 저한테 있어서는 인생이거든요. 지금 인생 파데 정도? 근데 또 모르죠. 다른 분들은 별로일 수도 있어요. 아니 별로일 수는 없어. 제가 오늘 썼던 이런 스킨케어 조합들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촉촉한데도 얘가 좋은 거는요, 바를 때 굉장히 잘 발리잖아요. 쉽게. 근데도 불구하고 탁탁탁탁탁 잘 얹어져요. 어머, 나 여기 속눈썹 빠져 있었어. 이런 포인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나 오프닝부터 이랬던 건 아니죠. 어때요? 제가 왜 자랑했는지 아시겠죠? 너무 예쁘죠? 에스쁘아도 매출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진짜. 근데 얘가 마스크에도 진짜 강해요. 물론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찍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또 이 에스쁘아 쿠션으로 턱턱 얹어주면 수정 진짜 잘 됩니다. 에스쁘아 쿠션 자체가 뭔가 촉촉하게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이 부드러운 제형이 톡톡톡 이렇게 올라가는 제형이거든요. 바로 착착착 올라가는. 그래서 궁합이 더 좋더라고요. 기존 촉촉한 파데 위에 그대로 제형이 올라가다 보니까 피부가 조금 매끈해지고 깐달걀 느낌으로 또 다른 매력으로 싹 바뀌는 그 느낌. 그다음에 저는 여기 있죠. 여기 앞볼 쪽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줬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피부의 윤곽도 한층 더 살려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처럼 홍조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균일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랑 살짝 차이가 있죠. 물론 1차로 깔아놨기 때문에 막 극적이에요. 우와 진짜 피부 미쳤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거랑 안 한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저의 모공 친구들도 한층 더 메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탈 컬러 너무 예쁘다. 평소에 23호 쓰시는 분들 있죠? 좀 나는 오늘 화사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페탈 컬러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더. 딱 튀어나와야 될 공간들에 가볍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저의 치트키템, 따단! 홀리카 하드 커버 리퀴드 컨실러. 홀리카 하면은 뭔가 저는 최근에 어머! 나는 요 크림이 1등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니엘 섀도우도 출시가 됐잖아요.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데 저는 요 컨실러도 그에 못지않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컨실러를 마케팅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 그럴까? 제가 여행 갔을 때 너무나 놀랬던 게 커버력이 미친 것도 미친 건데요. 이 픽스되는 이 힘이 미쳤어요. 이렇게 베이스를 한 다음에 컨실러를 콩콩콩 한 2번 정도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5분 뒤에 딱 얘를 펴발라주려 하는데 안 펴발라지는 거야. 그대로 굳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진짜 가려야 되는 그런 잡티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 사용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다크서클 부분에 진짜 얇게 사용해주면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손등에 먼저 이렇게 펴발라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컨실러를 발라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요즘 피부에 커버할 부분들이 딱히 없긴 하고 재수없죠. 근데 진짜 없거든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다크서클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주셔도 너무 좋아요. 이 컨실러로. 대신에 커버력이 진짜 오지고 픽스되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 힘을 빼고 해주시고 얇게. 그리고 저는 지금 컬러가 1호 웜 아이보리거든요. 약간 피치빛이 들어가는 컬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 이런데 잡티 커버할 거 없다 그랬는데 살짝 있네요. 이런 부분들. 컨실러를 얇게
이렇게 얹었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놔두세요. 여기도 얹어. 어머나 커버할 거 없다더니 맞네. 이렇게 얇게 해서 얹어.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요. 이 테두리 있죠. 그 부분들을 똑똑똑 하면서 경계를 없애줘도 되고요. 나는 좀 더 섬세하게 하고 싶다는 분들은 그 테두리를 이렇게 얘를 세워가지고 싹싹싹싹 펴주시면은 더욱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컨실러를 올려놓은 부분들을 펼쳐주는 게 아니라 그 주위 테두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주위에 있죠. 가볍게 흩뜨려 주시는 거죠. 나 여기 컨실러 바른 거 아니거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컨실러 브러쉬에서도 픽스가 잘 되니까 이렇게 훑어주는 것만으로도 커버가 되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유럽 여행 때 했던 베이스 메이크업 그리고 널리 더욱더 유명해졌으면 하는 토니언 베이스 문꿀템 끝입니다. 초 클로즈업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왜 그토록 극찬했는지 아시겠죠? 진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요 꿀조와 요 템들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반딱반딱 빛나는 지속력까지 기깔나는 베이스 메이크업 완성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제품력은 정말 좋지만 아직까지 덜 유명해서 속상했던 고템들 우리 친구들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숨은 꿀템들 많이 발굴해 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